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해요. 약 한 달에서 2개월 안에 파산 선고를 하고 그날 가시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. 이때 또 한 번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. 예, 여러분들 개인회생 파산 법원 채권자 집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 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반인들은 법원 가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. 저도 두렵습니다. 근데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반드시 법원을 출석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을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좀 겁나죠?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좀 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을 이제 개인적인 좀 민사 분쟁이 있어서 가는데 저도 겁이 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하고 이제 여러분들 법원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해서 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겪으셔야 되고 이제 그럴 때 주의할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하고 한번 구분해서 법원에 몇 번 가는지 볼게요. 개인회생은 여러분들 법원에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. 개인회생 신청 접수하고요. 법원에 개시 결정이 나온 이후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있다가 채권자 집회를 엽니다. 이때 한 번만 나가시면 됩니다. 근데 개인 파산은 법원에 2번,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님 사무실에는 1회 이상 보통 2회, 3회까지 가시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. 이제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를 해요. 약 한 달에서 2개월 안에 파산 선고를 하고 그날 가시고, 그 다음에 나중에 파산 선고 후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. 이때 또 한 번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법원 2번 가시고,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산 관제인께서 궁금한 거, 개인 파산 신청자를 불러가지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제 관제인 사무실에서 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한 1회, 보통 1회, 2회, 조금 3회까지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. 예. 물론 제가 안 본 곳에 뭐 4회 할 수도 있죠.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튼 관제인 사무실로 가야 된다. 자, 여러분들 이 채권자 집회는 원래 채권자들의 의견 청취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어요.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. 손해보는 게 맞기 때문에 채권자들 너희들도 의의가 있거나 뭐 있으면 말을 해봐라, 재판부에. 이 뜻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나 실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날 나오지 않습니다. 다만 극히 개인 채권자들, 이제 이례적인 거죠. 이례적으로 이분들이 나오는 경우 빼놓고 금융권 채권자들은 안 나와요. 근데 개인 채권자 있잖아요. 너무 억울해. 내가 돈을 빌렸는데 저것이 또 개인회생 파산한다니까 나 이제 완전 화가 나는 거야. 하고 나 맨날 저거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는데 개인회생 파산 내가 열받잖아요. 하고 나 판사님한테 일러라고 막 갑니다. 간혹 이야기로 전해 들었습니다. 외제차 타고 골프 치고 명품 휘어 감고 해외여행 얼마 전에 갔다 온 사람이 신청을 하니 채권자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채권자 집회 때 가고 판사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. 그랬더니 진짜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니까요. 판사님께서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? 그러면 거기 간 뭐 내역 기록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어떤 돈으로 어떤 이유로 해서 한 번 더 제출하셔야 해서 그 채권자 집회를 다시 잡고 관련 서류를 그 법정에서 직접 명령 내리는 것도 봤습니다. 심한 경우, 어떤 경우는 실제 어떤 입증 자료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개인 파산 기각시킨 경우도 발생합니다. 해서 실제 실무를 여러분들 보통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신청 채무자를 모아놓고 개인회생은 이런 겁니다. 개인 파산 이런 겁니다. 앞으로 이런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잘 절차를 진행하면 돼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뭐 실질적으로 뭐 채권자들이 이의 제기하고 막 채무자들이 그 자리에서 항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. 왜냐면 채무자들이 막 10명, 20명씩 막 이렇게 한 번에 하거든요. 금방만 끝납니다. 그래서 법에는 반드시 나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주의할 점입니다. 자, 첫 번째, 반드시 여러분들 채권자 집회는 1시부터 채권자 집회 열린다 하면 12시 반부터 나가 계세요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채권자 집회는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20명, 30명을 한 번에 딱딱딱 진행시키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지각한다.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법원은 기다려주지 않아요. 1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신분증으로 다 체크하고 딱딱딱 명단하고 그걸로 딱 진행하고 끝나지. 5분에서 5분 이거 안 받아내 법원에서 절대로. 그냥 그 사람은 그날 불출석. 그래서 반드시 미리 가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됩니다. 일찍 가셔도 신분증이 없으면 공무원이나 그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.
내가 A야 아무리 주장해봐야 신분증이 없으면 내가 A인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시간에 맞춰 가도 신분증을 챙겨가지 않으시면 불출석으로 여러분들 인정이 돼요. 그러면 역시 그 다음 채권자 집회를 기약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불출석한다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한 번 불출석하게 되면 그 다음 채권자 집회는 보통 2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잡혀요. 그러면은 이 회생이고 파산이고 이 절차 기간이 여러분들 쭉 길어집니다. 그리고 2번 안 나간다? 바로 다 기각. 그렇죠, 여러분들. 그런 거를 지켜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,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떤 그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채권자 집회 날을 못 나가게 되면 그 의뢰하는 사무실에 말씀을 하세요. 그러면 채권자 집회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또 그 다음 기일을 또 잡아줍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그 날이 잡혔는데 못 간다.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의뢰인 사무실에 맡기셔가지고 채권자 집회 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한 번 정도의 불출석은 큰 문제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.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셔야 됩니다. 법률에는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출석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나가시되 시간 엄수하시고 신분증 잘 챙겨서 금방 끝나니까요.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.